교수님 안녕하세요. 방교수 TV에 우리 저희 너무나 유명하신 이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잘 계셨죠? 네. 오늘은 이제 또 새해도 이제 밝아오니까 테슬라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이런 뭐 개념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테슬라가 한 최근 1년간 66%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정말 뭐 코로나 이전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많이 빠졌는데 일단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거 좀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부터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시장의 영향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올해 힘을 많이 못 썼죠. 그래서 베어 마켓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침체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거의 3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그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빠졌습니다. 예, 예. 개별 주식이 지수보다 한 2배, 3배 정도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다른 빅텍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빠진 건 있습니다. 뭐 일단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9월 월부터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5 빌리언 달러씩 예, 지금 예. 들어왔는데 거의 150억 달러 정도죠. 그래서 9월 월부터 중국에서 수요가 좀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인제 테슬라의 인제 백록이라 그러는데 주문 지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 수요에 대한 우려들, 펀더멘털에 대한 약간 우려가 음. 생기면서 좀 테슬라가 조금 더 빠졌고요. 뭐 세 번째로는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예. 예,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4월 달에 한번 팔았는데 또 8월 달에도 한번 더 팔았고, 예,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한번 더 팔고 이번에 12월 달에 또 팔았습니다. 뭐 물론 안 판다고 한다가 이제 팔아 가지고 예. 저거 예,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인제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도 예. 일단은 뭐 반신반의하지만 믿어 주자 그러면서 음. 일단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 머스크 리스크,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수님 뵙고 인터뷰 한번 할 때도 그런 이제 CEO나 이제 오너 부분을 잘 많이 보신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음. 최근에는 사실은 머스크가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막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머스크가 좀 이제 너무 테슬라에 소홀히 한다. 음. 그 뭐 트위터 하느라고 뭐 트위터 자금만 되고 이렇게 뭐 좀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정말로 좀 소홀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인제 며칠 전에 스페이스라는 이런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예예예. 그래서 뭐 대래 CEO든 뭐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질문들을 해 그렇죠. 줬어요. 예예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기로는 테슬라의 모든 이사회 모임이라든지 미팅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갔다고 음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예. 또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도 밝혔듯이 테슬라는 워낙에 팀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 없어도 테슬라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음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5개 정도 회사를 다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링 그렇습니다. 예. 컴퍼니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지금 테슬라, 트위터 뭐 다양하게 지금 맡고 있는데 뉴럴링크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트위터를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테슬라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예예. 회사라는 게 혼자 운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이게 한국 기업들도 요즘은 바뀌어가고 있겠지만 미국은 전문 CEO 경영 체제이고 그리고 그 팀이 다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름대로 테슬라는 그 팀에 의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맡으면서 조금 관심이 조금 트위터에서 테슬라에서 트위터로 좀 멀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미팅에 다 참여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테슬라에 좀 이렇게 광고라든지 이제 미디어에서 조금 그런 면은 좀 강조를 안 해 줘서 오해가 음음.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CEO를 볼 때 도덕성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이 이제 회사의 전망이 안 좋거나 뭐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예예. CEO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면 저는 주식을 팝니다. 근데 예, 일론 머스크의 도덕성이 과연 문제가 있냐? 예, 음.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제가 보는 도덕성은 거짓말을 얼마나 하냐. 아.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면 회사의 자금을 음. 빼돌리는 식으로 해서 인제 회계 조작이죠. 예, 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하듯이 분식 회계를 해 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뭐 이런 거냐. 예. 보통 그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Security Exchange Act나 Securities Act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런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주주들의 그렇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적으로 인제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팬들이 있었는데 팬들이 보기에 주식 안 판다 그랬다가 인제 팔고 이런 예예. 것들을 좀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실망스럽긴 음. 한데 테슬라 내부에도 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음. 주식을 언제까지 팔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마진은 한 20% 정도만 가져가고 이런 뭐 내부 이사의 규칙도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뭐 어떤 내부 돈을 뭐 빼돌리거나 남용하고 이런 건 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덕성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CEO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뭐 자금 횡령이나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좀 그런 문제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얘기하기로 머스크가 이제 좀 심통을 부리는 가르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올리가르히. 그러니까 아마 좀 독단적이고 음. 아무래도 경영도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독재를 하는 좀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는 그 기자들 뭐 예를 들면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CNN 뭐 자기를 뭐 이렇게 좀 비판했거나 아니면 자기 과거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출장 다니는 거 하는 거 기사 쓰고 했던 사람들 계정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큐어넌 쪽 뭐 그쪽 쪽에 조금 뭐 초파를 던지는 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좀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독단적인 거는 뭐 애플의 전에 전 CEO도 뭐 그렇게 해서 더 잘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기 면에서 인제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인제 예예.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테슬라 직원들의 음. 사기를 떨어뜨리냐. 아 예. 자, 요거를 인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CEO들이 독단적이에요. 그렇죠. 네. 정상적인 CEO 사실 찾기 힘듭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해 보이지만은 뒤로 보면은 뭐 굉장히 사람도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도 맞습니다. 참 잘하고 예. 구조조정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위터 인수하면서도 사람을 많이 해고하고 막 그렇게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해고 많이 하고 아마존도 한다 음. 그러고 다들 그러는데 자, 그래서 CEO의 독단적인 면으로 이 회사의 인제 펀더멘털이 바뀔 거냐 인제 이 여기에 음음음.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트위터도 많이 날리고 개인적인 음. 표현을 뭐 많이 하고 뭐 정치적인 표현도 많이 하곤 하는데 자, 이런 면들이 펀더멘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를 음. 판단을 하면은 쪼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트위터에서 정치적 발언을 쪼금 많이 하는데 예예. 사실은 테슬라를 수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미래 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 쪽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발언을 인제 공화당 쪽 위주로 하고 음. 예, 전 대통령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좀 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은 테슬라를 수요할 수 있는 미국의 고객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어서 음.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3% 에서 5% 정도까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예. 내연기관차는 지금 그 산업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음.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CEO가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부적으로 독재적으로 하고 사람들 해고하고 그러더라도 겉으로만 좀 나이스하게만 해줘도 회사는 잘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잘 유지하려는 음,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조금 못해서 음, 테슬라 자동차 판매에 조금 위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좋아할 수 있게끔 테슬라의 음. 브랜드 이미지를 잘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좀 기술 쪽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류로 한 8종 추월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한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어쨌든 그게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자율주행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운전하면서 저지르는 그런 과오나 실수가 자동차 쪽에 책임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옛날에는 개인들이 운전을 뭐 졸면서 하든지 음주를 하든지 뭔가 이제 그 난폭하게 운전해서 음, 사고 내는 것들이 그냥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 개인만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개인들보다는 자율주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왠지 그 테슬라와 관련된 모든 사고는 테슬라가 저지른 것처럼, 예, 음, 요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보험회사들도 개인의 책임에서 제조업자의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이쪽으로 인제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보험업자들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회사를 들고 가는 건 굉장히 음, 영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이 넘어가면서 제조업자들한테 책임이 넘어갔는데, 그 개인들이 하던 그런 실수들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로 사고 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길거리에서 자동차들 보면은 다세 차밖에 안 보이잖아요. 옛날 차들이 다 사고가 나서 사라졌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미국이든 한국이든 차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제는 자율주행이 되면서 인제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고게 인제 숫자가 테슬라 제조업자한테 인제 모이다 보니까 쪼끔 더 테슬라가 더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음, 듭니다.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개인들이 오류를 범해서 나는 사고보다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내는 사고가 사실 적어요. 예, 숫자를 아, 보면 아직까지는. 음, 그래서 오히려 자율주행을 택하면서 사고가 좀 줄었다. 예, 음, 요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아직 개발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테슬라도 완전히 자율주행 FSD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는 하지만 음, 자율주행에 도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5단계까지 봤을 때 아직 3단계 정도밖에 못 갔다고 지금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의 웨이모는 한 4단계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애플카는 5단계는 도달해야지 나온다고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아직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3단계는 운전자의 도움이 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음, 부주의하게 너무 자율주행에 모든 걸 맡기면은 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그런 거 다 맡기면 안 되죠, 운전을. 자, 그래서 음, 일단 오작동이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그다음에 인제 운전자가 너무 과신해서 음, 자율주행을 에 맡기고, 예, 테슬라를 예, 이렇게 뭐 트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렌지나 예. 물병 갖다가 해 놓으면은 아무리 주의를 줘도 혼자서 잘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또 음, 더 큰, 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음. 예. 그러면 그 테슬라의 그 기본 그 기술이나 이런 거 자체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인제 워낙에 혁신이라는 음, 것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너무 믿지 말고, 개인 인제 아, 예, 차를 예. 소유하더라도 너무 믿지 말고 앞으로 개선이 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러브 디피전 오브 이노베이션 제가 계속 얘기 예, 예, 드리지만, 예. 혁신의 원칙이 인구의 16%에서 예, 34%의 음, 이제 초기 다수까지 넘어갈 때 커다란 계곡이 있는데, 예, 예. 아직은 그
16%를 넘어가는 지금 그 단계예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모든 면이 입증이 된다면은 이제 초기 다수 한 35%가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될 거고 인구의 50% 정도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아, 상황이 예. 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 계곡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뭐 중국은 한 20%, 뭐 유럽은 음, 아직 한 뭐 13%, 유럽 미국은 한 아직 예. 5%밖에 안 받아줬기 때문에 아직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것들이 잘 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 얘기를 또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 얘기 사실 예측 잘 안 하시는 거로 유명하신 이 교수님인데 사실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면 사실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문제 같아요. 그 테슬라도 거기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지금 뭐 4분기 인도량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좀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게 좀 좀 예측을 많이 못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많고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제 여러 아이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제 예, 예.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서 한 얘기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12월에 주식을 판 게 뭐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주식을 좀 팔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도 내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 리세션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회사 자체에서는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당장 자사주 매입에 쓸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EO가 보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조금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좀 동조를 하는 바이긴 한데 일단은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한 44% 정도씩 유효 시장이 확대되어 나가고 예,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내연기관 차들은 많이 안 팔릴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요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기름값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대체 음, 에너지 차를 사면은 좀 세이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음,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올해 목표치인 50% 매출 성장, 차량 인도 예, 성장을 예. 달성해서 133만 대 정도 배달이 되면은 내년도에도 50% 정도 여전히 성장을 해서 200만 대까지는 음, 내년도에 차량 인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수요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새로운 모델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12월 1일 날 세미트럭이 전달이 돼서 내년도에 세미트럭 트럭을 조금 더 배달을 하고 거기에다가 사이버 트럭이 내년도에 나오면은 그걸로 인한 또 수익 창출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새로운 모델과 함께 수요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도 메꿀 수 음,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년도에 과연 침체가 올까 하는 음.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예. 많은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듯이 내년도 침체가 올 확률이 한 35% 예, 정도밖에 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뭐 CEO들은 내년도에 침체가 70% 가까이 올 예,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까요? 음,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소득은 줄지 않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음, 지금 물가로 인해서 오는 그런 문제는 빈부격차 문제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뭐 저소득층이 좀 피해를 많이 보긴 하겠지만은 테슬라 차 자체가 5만 불 이상이나 되는 굉장히 비싼 차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이 살 수 있는 차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사람들의 부가 지금 줄어들 수 있냐 그 문제가 음, 나오는데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나와서 7,500달러 크레딧도 나오고 이미 벌써 7,500불을 깎아서 차를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그 정도 혜택이 오는 상황에서 중산층들이 테슬라에 대한 음. 수요를 줄일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 주신 내용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좀 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대해서 만약에 리세션이 오더라도 주가가 좀 더 하락하더라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테크니컬 분석, 이제 차트 분석을 제가 잘 안 하긴 예, 하지만 예, 예.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일봉이라 그러는데 좀 장기적인 선으로 보면은 지금 과매도 상태까지 내려와 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일시적으로 목요일하고 화요일이죠. 요때 마진콜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돈을 빌려서 테슬라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아, 예, 헤지 펀드들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음, 이게 고점 대비해서 한 60% 70%까지 빠지다 보니까 예, 예, 마진 반대 매매를 많이 당해서 화요일 날 음, 8% 빠졌고 목요일 날 8%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과매도가 된 그런 느낌이 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은 팔자 의견을 내놓는 그런 기관들도 150불은 보고 있고 예, 예, 사자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200불에서 한 300불 이상까지도 다양하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당 순이익이 7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을 음, 하고 만약에 한 6불 정도로 보더라도 예, 멀티플을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 45 정도 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주면은 계산이 지금 장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200불 이상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 예상 목표가라든지 적정 주가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가치 투자자라면은 조금 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100불까지 떨어진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지금 싼 거보다 더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백화점 쇼핑하러 다닐 때 뭐 싸게 샀는데 딴 백화점에서 더 세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싸게 그렇죠. 싸게 조금씩 예, 한 번에 사지 음. 마시고 조금씩 사 두시면은 나중에 또 많이 예, 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것도 약간 외적인 질문인데 사실 이제 중국 문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중 관계가 좀 계속 안 좋고 앞으로도 뭐 이게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제 생각이 드는데 그 최근에는 뭐 이제 그래서 상하이 공장 뭐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뭐 상하이 공장 그 아시아 총괄인 뭐 이제 톰주 를 이제 뭐 나중에 뭐 CEO로 시킬 수도 있다 뭐 그런 뭐 약간 뭐 소문 같은 얘기도 있었고 뭐 이게 실제로 약간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약간 미국 분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중국에서 일하던 사람을 여기 와서 본사에 또 시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이 미중 관계 속에서 좀 테슬라가 영향을 받을 내년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로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뭐 미국 사람들이야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업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음,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내년에 중국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일단 코로나가 지금 봉쇄돼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렇죠. 그걸 예.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내년도에 중국에서도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부동산 부양안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견제를 많이 하긴 하지만 또 그거를 또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가 예,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 공장의 CEO를 뭐 이제 미국 예. 본사에서 테슬라 공장에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사이버 트럭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중국이 워낙에 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생산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볼 수가 있고요. 음. 뭐 테슬라 전체 CEO로 뭐 삼을 거다 이런 거는 예, 일단 잘못된 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이렇게 호사가들 얘기를 보면 뭐 결국은 머스크가 테슬라를 팔지 않겠냐 뭐 이렇게 뭐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 좀 뭐 신빙성이 뭐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아 그렇죠. 모든 거에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예. 예. 일론 머스크가 CEO를 그만둘지 안 둘지는 일론 머스크만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그거를 추측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긴 한데 예. 아직 일론 머스크가 2004년에 테슬라를 이제 또 도와주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한 18년, 19년 정도를 이끌고 있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죽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이 재생 에너지를 개발시켜야 되고 전기차를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변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 트위터에 가가지고 약간 뭐 네. 웹 3.5 같이 잭돌시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뭐 예. 기존 정부에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뭘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잘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새로운 거니까 좀 하려고 그러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도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꿈꾸고 있는 이 화성 진출에 예. 거기에 사이버 트럭이 가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맞습니다. 화성 진출에 대한 꿈을 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하고 음. 그다음에 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전기차들이 또 화성에서 많이 쓰여야 되고, 거기에선 또 사람이 인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옵티머스 같은 로봇도 개발해 그렇죠. 가지고 예. 이렇게 로봇 개발을 성공을 시켜야지 이게 또 화성에 음. 또 개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모로 그 꿈을 다 버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음. 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트위터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파악 중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도대체 저번에 트위터를 날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음. 그 이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기존의 더치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거에 예. 관심이 많았는데 트위터랑 좀 연관을 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좀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얘기 드렸듯이 웹 3.5 같이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도입해 가지고 뭐 기존 질서에 좀 반하는 그런 이제 그런 새로운 언론의 자유를 또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건지, 음.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지, 자, 그런 것들은 쪼끔 계속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겠죠. 싶습니다. 이거 약간 번외 질문인데 그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한국 투자 뭐를 어쨌든 최우선 후보지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 연대에서는 사실 한국은 노조가 강성이라서 머스크가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좀 꺼려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또 이제 언론 기사니까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쨌든 한국 분들은 좀 많이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생각에 예. 테슬라가 워낙 이 상하이 공장이 확장도 했고 잘 그렇죠. 운영되고 있고, 아직 텍사스 공장하고 베를린 공장이 완전하게 음.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 이것들이 가동되면은 엄청난 양의 모델 3하고 모델 Y가 계속 나오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하나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음.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쉽게 더 확장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한국이라든지 요쪽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유럽 쪽에 더 공장을 세워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자로서는 좀 반대고요. 예. 오히려 이번에 나왔던 저 멕시코 공장에 인제 그러니까요. 예. 공장을 세운다고 하기로 했고, 거의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나 인제 돌아오는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델 2 하고 부속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음. 이름은 모델 2가 아니지만 저가형 모델이죠. 20,000 그렇죠. 불 정도 되는 싼 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일단은 미국에서 다 수요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여러모로 북아메리카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 쪽에 일단은 공장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저가형 모델하고 부속들을 더 만들어내고 미국 시장을 좀 노리고 조금 남는 차들을 인제 중국 쪽으로 또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이번에 또 새 책 하나 또 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래서 이거 좀 예. 어떤 분들한테 좀 권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것 좀 아마 또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비슷한 제목도 있는데 다시 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 내년도에 좀 침체가 만약에 오면은 음. 정말 좋은 기회로 주가를 많이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제 아, 이 책을 썼는데, 예예. 사실은 올해나 내년 이제 2 년에 걸쳐서 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침체든 코로나로 인한 이런 여파들이 모두 사라져서 인제 과도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약간 시장에 왜곡이 왔고, 거기에다가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서 연준이 금리를 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진짜 인플레이션도 2%로 다시 잡히고 음. 거기에다가 이제 실업률이 잠깐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서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고 음.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전쟁도 끝나고 중국의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예.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없다면 아마도 2024년부터는 미국에 정말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10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기회가 정말 음. 좋게 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테슬라가 120불이든 100불이든 뭐 지금 가격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음. 요럴 때 테슬라든 뭐 이 책에서 제가 한 25개 정도 종목을 어 예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봤던 그런 회사들을 소개시켜 줬는데 가치주도 있습니다. 월마트도 있고 예. 베스트바이도 있고 뭐 제약회사인 멀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가치주, 방어주하고 그다음에 성장주들을 골고루 섞어서 잘 가져가시면은 음. 뭐 4차 산업혁명주들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요. 예 그래서 자 뭐 향후 2024년, 2055년 4차 산업혁명이 조금 무르익는 그 시기 예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정말 크게 예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예. 썼습니다. 예. 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이제 테슬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걸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이 인터뷰 다 보시면 대충 이제 답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도 어쨌든 그런 이제 기존 지금 테슬라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저희가. 예, 주식에 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주가를 보고 싸게 사는 건 맞는데 테슬라 주가가 비쌌을 땐 좋아 보이고 테슬라 주가가 싸다고 나빠 예. 보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허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음. 드리는데 물론 회사를 정말 싸게 주가가 쌀 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가격 음.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사는 가격이나 평단가를 기준으로 회사를 자꾸 판단하다 보면은 회사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음. CEO가 무슨 일을 해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지금 비쌌다면은 결코 욕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편향을 음.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좀 DCF라든지 뭐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쓰던 예 숫자를 보시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지금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라면은 리밸런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밸런싱의 정의는 인기가 없고 싼 주식으로 음. 자산을 이동시키는 걸 리밸런싱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싫어하는 이런 그런 주식인데 펀더멘털이 여전히 잘 살아있고 예. 성장률도 좋은 그런 주식이 있다면은 음.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음. 예, 조금씩이라도 지금 쌀 때 조금씩 사두시면 나중에 예, 큰 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회사를 보십시오. 회사의 팀,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는 10만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테슬라 팀이 공장 전체를 찍은 사진이 이제 많이 돌아다녀요, 인터넷에. 그런 거 보시면은 정말 '테슬라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시고 예 펀더멘털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잘 들고 가시길 예 바랍니다. 제가 펀더멘털 흔들리면 알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감사하고 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